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에 이제 기아공차 이제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교재에 있는 답안의 형태, 그리고 그 교재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일반 이제 학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큰 틀의 주제는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 잘못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주제였죠. 그래서 대부분 그 잘못된 형태를 정답의 형태로 시중에 많이 돌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조회를 해봐도, 시중에서 교재를 구매를 해보셔도, 그리고 특정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을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명확한 개념에 대한 설명 자체가 부족하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그 교재의 내용에 맞춰서 말을 지어내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제 원론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걸 인지 못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대로 된 내용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케이스 규격에 있는 기아공차를 이제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고, 저도 이제 쭉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제가 해석하다 보니까 저도 제 해석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잡아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할 거고. 자, 어찌됐든 이제 저번에 이제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된다, 거의 대부분 교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아공차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설계자. 이게 설계자의 관점이 거의 대부분 기구가 동작하는 기구적인 관점하고 일치해요. 왜냐면 그 기구의 메커니즘 자체를 설계자가 구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설계적 입장, 이걸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구적 입장에서의 기아공차를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설계자가 설계하고 나면 가공자가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가공 제작을 할 텐데, 가공자의 기준에 의한 이제 기아공차가 다릅니다. 왜냐면 가공자가 생각하는 기아공차는 자기가 작업하는 가공 시퀀스에 맞춰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설계자의 기아공차하고 상당히 다른 형체로 작성이 됩니다. 엄청 다른 형체로 작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다 분석을 하고 나면 총체적인 내용은 이제 일맥상통해요. 단지 이제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측정 작업자. 측정 작업자는 이제 측정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실제로 측정이 가능한, 방식을 기준으로 이제 기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측정 작업자의 방식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기구적인 방식하고 동일해요. 근데, 기구적인 방식으로 갔을 때, 이렇게 하면 이거 측정하기 상당히 애매한데?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만 포인트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는, 그 세 가지 중에 뭐가 맞아요? 뭐를 하더라도 다 맞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내용이 표현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이제 기구에 대한 그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 일맥상통해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이제 우리가 도면이라는 건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제 보는 사람, 주체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디에 기인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달라진다 그러면, 도면은 100%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 건데 해석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 그런 모호함이 아니라, 그 표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걸 해석하고 나면 결과는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의 결과로 도달하는 중간 과정이죠.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다양한 포맷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모호성과는 관계없는 다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관점을 볼 건데, 일단은 기구적인 관점을 먼저 볼 거고요. 설계자 입장을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기구적인 입장을 보고 나면은 측정자 입장이 가장 기구적 입장이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내용이 적어져요. 측정자는 이제 다른 부분만 찾아가지고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붙여서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측정 작업자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때 측정자 위주로 선택을 합니다. 기아공차를 기입하는 걸. 설계적 입장보다는 측정 입장, 가공 입장보다는 측정 입장. 왜냐하면 결국 제품이 제작돼서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이 기아공차를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측정 작업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측정 작업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기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개인적인 초이스예요. 이게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기구적. 무슨 소리야? 설계자가 설계를 한 기구적인 목적이 가장 핵심이지라고 생각한다면 설계적 입장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 본인이 어디에 중점을 주느냐의 차이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방식을 택한다 그래도 그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를 답안으로 선택할 측정자 기준으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좀 짧아지더라도 별도로 분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솔직히 설명이 제일 긴 거는 가공작업자입니다. 가공작업자 기준으로. 왜냐면 지금 그걸 설명을 하려면 이 부품이 가공되는 순서를 다 제가 나열을 해야 돼요. 이제 흔히 이제 그 가공되는 순서를 정리해 둔 거, 그 순서별로 이제 도면이 나오는 거를 이제 공정도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공정도, 각 공정에 대한 공정도가 다 나와줘야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은 시간이 좀 많이 할애를 할 거예요. 뭐 1시간으로는 안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구적 입장, 설계자의 입장에서 기아공차를 붙인다. 라고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는 지금 이 포맷 자체가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왜냐면 본체에 관련돼서 작성되어 있는 시중에 있는 일반 기아공차의 저 개념들은 거의 기구적 입장에 가까워요. 그리고 제가 여러 권의 교재들을 비교해서 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아공차들을 설계자 입장에 준해서 작성을 합니다. 교재들이. 다른 쪽 입장에 준해서 작성하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시간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요거를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다 끝날 때까지, 설명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요걸 하나 카피를 해서 보관을 할게요. 일단 이렇게 카피를 해서, 자, 요게 처음에 저희 작성한 거, 요게 이제 요 기아공차 작성 안 한 거, 여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측정자용을 할 거고, 이게 이제 잘못된 거, 요거는 X표를 쳐놓겠습니다. 시중에 돌고 있는 거, 일부러 잘못된 거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X표를 쳐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거를 수정해서 이제 기구적 입장에 이제 기아공차를 기입해보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포커스는 똑같습니다. 기구적으로 하면 얘가 설치될 때 조립돼 있는 예죠. 얘가 설치될 때 요 바닥이 설치될 위치에 안착을 하면서 저 기구가 자세를 잡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위치의 기준이 되는 애가 얘죠. 요 바닥면을 통해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데이텀 피처, 데이텀 형상이 바닥면이 되게 됩니다. 얘를 통해서 어딘가의 장비에 안착이 되고 고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유지해야 될 자세는 이 축이죠. 이 축의 평행. 어디로부터? 설치된 그 바닥으로부터 이 축이 평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쪽 기어에 맞물리는 상대편 기어도 결국은 얘가 안착된 이 같은 바닥을 통해서 어떤 기구가 설치가 되고 여기에 안착이 되는데 걔하고 평행이 맞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이 축을 어떻게 평행하게 자세를 잡아줄 거냐. 그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이 기구를 구성을 해야 된다가 이제 첫 번째 포커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베어링이 껴지고 그 베어링이 축을 잡으니까 결국은 이 베어링이 껴지는 요 32파이 이 구멍이 누구와 데이텀이 되는 바닥에 데이텀 형상을 통해서 추출된 요 바닥면 데이텀과 평행도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기존에 이제 작성된 게 다 맞는데 그때 문제를 삼은 건 뭐예요? 요 안에 있는 공차 값, 요 자체가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뭐였나요? 자, 여기에서는 파이를 붙일 수가 없다예요. 파이를 붙일 수 없다. 왜? 지금 데이텀이 바닥, 요게 평면입니다. 이거 선이 아니라 면이죠. 왜냐하면 이 면 전체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바닥 면이다라는 거예요. 즉 면에 대해서 이 축에 원통형으로 정의하려면 기울어지는 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기울어지는 걸 감지할 수 있죠. 얘가 이렇게 기울어진다. 이거는 바닥에 대해서 이런 각도가 생긴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감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평면도상에서 축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었다. 이쪽으로 좀 기울었다. 네, 그렇죠? 평면에서 보면 이제 대충 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울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기울든 말든 바닥하고는 평행이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각을 감지를 해야지 원통형. 두 개의 각이 합쳐져야지 원통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원통형 영역이 나오는데, 그걸 하려면 뭐예요? 여기서 우측면에서 봤을 때 수직 방향의 기준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렇게 기운다. 수직 방향에 해당하는 이 평면이 있어줘야 이 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수직 방향의 데이텀이 하나 추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난 죽었다 깨나도 얘를 원통형으로 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수직하게 돼 있는 형상 중 누구 하나, 아무나 하나 데이텀으로 잡아주든가. 그때 제가 제시했던 건 뭐예요? 그럴 거면 기준이 되는 요 50파이 원통, 외경을 갖고 있는 거죠. 요 50파이 원통에 데이텀 B를 설정해라. 저 50파이 원통에 어디에다가? 중심축에다가. 그러면 파이를 붙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맞는 걸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데이텀 B를 붙여주고 유도영상으로,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시스템 데이텀으로 데이텀 B를 추가해주면 돼요. 아니면 또 맞는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저 파이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빼주면 맞는 걸로 간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낫냐? 추가적인 데이텀을 설정을 해서 파이로 정의하는 게 낫냐? 아니면 빼주는 게 낫냐라고 하는데 저는 빼주는 겁니다. 파이를. 왜냐하면 굳이 이쪽에 대한 이게 원통형으로 정의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되게 오해를 하는 게 저 원통형으로 정의 안 되면은 그러면은 평면에서 봤을 때 평면도 그려놓은 게 없나? 예, 평면도 그려놓은 게 없네요. 평면도를 빠르게 만들까? 예전에 그려놓은 걸 내가 왜 지웠죠? 빠르게 만들까? 빠르게 만들지 말죠. 어쨌든 평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판, 베이스가 있고, 그쵸? 여기서 이제 이 축이잖아요. 이 축. 이 축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걸 원통형으로 정의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건 얘가 이제 이렇게 기운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운다라는 건데, 이게 기우는 게 솔직히 우리가 기하공차가 정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막 기울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 구멍이.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라 기하공차가 지정이 안 되면 뭐예요? 기하공차에 일반 공차 범주가 있어요. 일반 공차. 일반 공차 범주에는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이 기구의 특성상 바닥에서 이 축까지는 정밀하게 평행일 필요가 있지만 이 방향의 이 축선은 약간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미세하게 기우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걸 굳이 데이텀을 추가해서 만들어 가면서 정의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닥면이 이렇게 사각으로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원통이 이렇게 있고 안쪽에 구멍이 좀 이렇게 기울게 뚫리면 그럼 이게 설치했을 때 문제되지 않나요? 볼트의 이 나사 여유 구멍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걸 요 안쪽에 뚫려 있는 기울어지게 뚫려 있는 구멍이 수평이 되게 얘를 약간 기울여서 설치하면 돼요. 전혀 문제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 눈에 띄일 정도로 확 기우냐?
그렇게 안 기울어요. 우리가 일반 공차라 그래도 거의 소수점 단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미세하게 꺾여요. 살짝 미세하게 돌아간다고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치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데이텀을 하나 더 추가해가면서 해야 될 정도로 그 부분이 정밀하게 제어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파이 무조건 원통형으로 정의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데이텀을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추가하시면 돼요. 뭐 그걸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문제를 삼았던 건 요 공차 값이죠.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거 기존 교재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이 72라는 치수를 기준으로 이 치수를 기준으로 뭐예요? 우리 IT 공차표에다 넣었다라는 거죠. 그럼 72니까 50에서 80 사이고 거기서 뭐를 읽어요? IT 5급을 읽어서 얘를 읽었다. 근데 이거는 왜 잘못됐냐라고 제가 했으면 저거는 설계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전체 길이를 봤으니까 여기서 기울어짐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아이고 기능적으로 좀 안 되니까 좀 확 기울일게요. 기울어짐이 이렇게 하면 이제 안 펴지겠지. 기울어짐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 각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각도 최대 허용량이 이 편차의 허용량이 거리값으로 하면 0.013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72를 기준으로 해서 0.013을 허용하겠다라고 설계적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작업자가 이걸 보고 측정을 할 때는 어디만 측정을 해요? 여기만 측정을 해요. 이 거리만 측정을 하는데 작업자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은 0.013에서 허용되는 게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 각하고 이 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 값이 선정되는 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값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기아 공차의 그 공차 값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요 IT 공차를 활용하려면 요 기준 치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 치수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산정을 한다? 측정하는 측정 길이를 가지고 산정을 해요. 그런데 기아 공차의 형태에 따라서는 측정 길이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말로 이제 만약에 평면에 대한 평행도다라고 하면 평면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밑에 데이텀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데이텀이에요. 데이텀. 얘가 이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공칭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텀에 대해서 이면의 평행도다라고 하면 측정 길이가 이렇게도 평행할 수 있고 이렇게도 평행할 수 있어요. 측정 길이가 이 길이가 있고 이 길이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유도형체죠? 이 중심축이에요. 어디? 32파이라는 구멍의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 측정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나와요, 얘도. 처음에는 이거를 이 중심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바퀴 뺑 둘러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 구멍의 직경. 예. 이제 원주 길이라고 하죠. 원주 길이. 원주 길이가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 길이가 돼요. 한쪽 방향에. 근데 원주 길이는 뭐의 영향을 받아요? 지름의 영향을 받죠. 지름에 따라서 원주 길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형의 이제 측정 그 길이는 원주 길이 자체를 환산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기준 치수를 참고하진 않고 그 지름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얘의 첫 번째 측정 길이는 32라는 거예요. 저 지름 32다라는 거고 두 번째 측정 길이는 뭐예요? 이게 동축도잖아. 그러니까 동축도가 아니라 이게 평행도잖아요. 어디서부터 요 구멍이 뚫려 있는 요 13mm 구간의 요 길이잖아요. 중심축이 요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 길이 동안 진행하는 13이라는 값이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 길이가 된다. 그래서 저 이제 이 평행도의 이 중심축에 대한 평행도의 측정 길이 두 가지가 나온다. 32와 13. 그럼 이제 32를 가지고 할 거냐, 13을 가지고 할 거냐, 예, 요거를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기아 공차는 정밀한 형태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작은 값을 봐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 값이 기준치수가 작을수록 정밀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밑에 사람들이나 누구한테 가르칠 때 기아 공차를 선정할 땐 긴 거리를 보지 말고 작은 거리를 봐라. 근데 이거를 KS 규격을 읽어보신 분들은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KS 규격 보면 기아 공차의 일반 공차에서는 긴 거리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일반 공차이기 때문에 정밀한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가공자한테 충분한 가공 여유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충분한 여유를 줄 수 있는 상황을 하기 때문에 그땐 공차 값이 더 러프한 게 좋아요. 공차 값이 더 크게 나오는 게 좋다고요. 일반 공차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거고 기아 공차를 준다는 얘기는 정밀하게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작은 값을 선정하는 게 맞다. 반대의 개념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차 값을 선정을 하려면 이제 결국은 이제 13을 가지고 선정을 할 거냐.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공차 값을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걸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요 기아 공차를 안 붙였다. 안 붙였을 때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얘가 일반 갖고 있는 이 부분에 일반 공차 값이 있어요.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를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왜냐면 걔보다 우리가 주려고 하는 공차 값이 작아야지 우리가 기아 공차를 붙여주는 거지. 걔보다 크다고 한다면 기아 공차라는 걸 붙여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사능형 기계도 기능사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아 공차의 저 공차 값, 공차역의 감점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값이 일반 공차의 값을 넘었느냐예요. 넘으면 감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넘지 않았다면 감점하면 안 되고 그 값이 얼마가 되든. 그렇죠? 그러면 일반 공차 값이 얼마냐인데 이 값의 일반 공차 값은 뭘로 할 수 있냐면 요 32의 H7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32의 H7으로 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일반 공차는 작은 값, 큰 값 중에 뭐를 쓴다? 일반적으로 큰 값을 쓴다. 기준치수.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아 공차를 정의하는 그 공칭 형체가 어떤 끼워 맞춘 공차 아니면 일반적인 치수 공차에 연관이 돼 있다면 일단 그 치수 공차의 값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그 치수 공차가 정의하고 있는 공차역의 크기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이 두 가지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이 32파이는 큰 값이기도 하면서 뭐가 있냐면 끼워 맞춘 공차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32의 H7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공차역이 얼마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일 끝자리로 확인할 수 있어요. 7로. 끼워 맞춤에 있는 저 숫자가 뭐예요? 바로 IT 공차예요. 지금 저 32파이의 공차가 시작하는 시작 범위는 H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공차역의 크기는 IT 공차의 7급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차역은 IT 공차의 7급을 보면 돼요. 일단 32니까 30에서 50 사이고 여기서 11 7급이면 아이고 아니네요. 50에서 80 사이니까 공차 IT 5급이면 13이고 7급이면 30이 된다. 그러면 얘의 공차역은 0.03이죠. 네, 0.03. 003 할 뻔했어요. 30인데 3이어야죠. 그러면 0.03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평행도에 들어가는 값은 얘보다는 작아야지 저 기아 공차를 붙여주는 거지. 클 거면 기아 공차를 붙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잘못된 방법으로 선택된 0.013이 틀렸냐라고 본다면 얘는 틀리잖아요. 왜? 0.03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왜 그거를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지, 운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기준치수의 길이가 충분히 작아서 그런 거예요. 작아서.
근데 만약에 저 길이가 요 기준값 보면은 5급에서 얘가 27이네요. 요 다음엔 30을 넘어갈 것 같은데 저 길이가 500을 넘어가면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이 길이가 500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 학원 강사가 가르치는 조건으로 때려 넣으면 틀리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시험 때 얘기를 했지만 시험 때 얘기한 게 아니라 앞서서 얘기했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형상이 A4 용지 사이즈에 들어오는 형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는 그럴 일은 때려 죽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 방식대로 해도 시험에서 저 공차 값을 가지고 감점 당할 일은 없을 거야. 선생님 그럼 시험 합격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감점 안 당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학원 강사한테 계속 배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원론적인 방법은 아니고 나중에 실무에 갔을 때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 만약에 운이 좋은 순간이 아니라 운이 나쁜 순간으로 갔다면 그 룰을 깨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얘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인 그거죠. 일단 0.03보다 작은 값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 이게 0.03보다 작으면 되니까 시험에서는 솔직히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만 해도 정답인 거예요. 0.29. 아까 0.013에 9배가 넘죠. 값이. 이것도 감점 못해요. 왜냐면 0.03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시험 때. 말 그대로. 나 귀찮아. 그러면 일반 공차를 확인하세요. 일반 공차를 확인하고 이 일반 공차 값보다 뭐 0.01이라도 작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 논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요 값이라는 건 솔직히 딱 맞는 정답은 없어요. 맥스치의 한계는 있는데 딱 맞는 정답이라는 건 없다. 실제로. 그래서 일부 강사님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이 공차 값에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저걸로 감점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 공차 값을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야, 대충 답지에서 니들이 보던 값하고 비슷하게 때려 넣어. 답지 몇 개 나눠주고. 야, 거기 있는 값들 몇 개 외워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때려 넣어. 비슷한 형체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도 그 강사님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감점 안 당한다. 어차피 저 값 가지고 감점 못 한다. 라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강사님들의. 근데 뭐 실제로 채점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큐넷에서 채점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최대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반 공차 값은 확인하고 일반 공차 값보다 작은 값일 때는 감점 못하지만 큰 값일 때는 감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값일 때는 뭐 공차 값이 다르다고 해도 감점할 수 없는 게 저 솔직히 말하면 저 값이 선정되는 선정 기준이 문제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문제는 제시된 거지 학생들이 직접 저 기구를 설계한 게 아니잖아요. 기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응시한 응시생들이. 그러니까 기구의 상황을 몰라요. 모르면 솔직히 말하면 기하공차를 선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값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 값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에는 제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공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 있는 공차 값을 가지고는 감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핵심 포커스는 뭐냐? 이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제 저게 이제 값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그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조립도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립도에서 이 축 자체가 평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절대적으로 평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기구를 설계를 하면 맞은편에 이제 기어가 맞물릴 때 얘가 몇 도 정도까지는 틀어져도 된다라는 게 설계적으로 이제 정해져요. 저 이제 기어 이빨이 맞물리는데 기어 이빨 맞물릴 때 평행한 거에서 몇 도 정도 틀어주면 돼. 틀어지는 건 내가 인정을 할 수 있어. 이런 범위가 정해져요. 그걸 이제 제가 가상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약간 크게 할게요. 만약에 이 경사가 이 평행도가 1도가 틀어지는 걸 허용할 수 있다.
이 기구에서 맥스 최대 1도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있어. 기구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축을 1도를 기울여요. 이렇게 딱 기울여 놓고, 이거 실제 실무에서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기어공차. 거기에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요 베어링이 껴져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이죠. 13mm. 이 구간에 이제 평행도를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시스템의 전체 축이 이 정도까지 허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13 부분을 따서 내려주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요 구간 안에 있는 요거를 트림으로 컷해요. 이렇게 컷해요. 컷하고 나면 나오는 높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 지금 0.023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소수 좀 8자리까지 하면 무한소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닌데. 8자리까지 하면 이제 무한소수가 나올 거예요. 아, 이제 이 이후로도 끝나지 안 나는 이제 무한소수예요. 이게 캐드에서 표현 가능한 게 8자리까지니까 여기서 나오고. 그럼 이제 이 구간의 이 높이 단차를 딱 재면, 이 경사의 단차를 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0.22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쭉쭉쭉.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쓰잖아요. 기어공차 표시할 때. 그 공차 값으로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쓰잖아요. 그러면은 셋째짜리 밑에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반올림을 하느냐? 절대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이게 맥스치라 그랬잖아요. 최대. 허용의 최대치예요. 그럼 쟤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죠.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요 뒤에 걸 다 버려버려.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 허용되는 건 0.226이다. 근데 0.226이면 엄청 크죠? 근데 여러분들 값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1도라는 큰 값을 줬어요. 설마 1도를 기울여주는 걸 허용하는 장비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뭐 0.1도, 정밀하게 맞춰야 되는 건데 0.1도까지는 허용이 가능해. 이런 식으로 할거예요. 0.1도라고 하면 이게 한 단계 더 다운되겠죠? 0.022 이렇게 되겠죠? 만약 0.1도라고 한다면 0.1도도 상당히 많이 허용을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덜 허용해야 돼? 그러면 이제 더 까지는 거죠. 실제 요 부분에 대한 기아공차 역은 원래 이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돼요. 전체 장비에서 그 축의 이제 평행을 봐야 되는, 그 축이 몇 도가 틀어지느냐 그걸 먼저 선정을 하고, 설계적으로 거기서 지금 저 장비에서 그 축의 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평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 측정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고, 거기에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저 기아공차로서의 저 높이가 얼마냐를 산출을 한다고요. 원래는 그렇게 정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정해지려면 지금 시험 학생들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몇 도 기울어지는 게 허용됩니다. 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이 그렇게 선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방식이 뭐예요? 결국은 이제 이런 방식이죠. 어떤 기준 치수를 이용해서 IT 5급에 무조건 때려 넣으란데, IT 5급에 무조건 때려 넣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IT 5급이라는 걸 정한 것도 뭐라 그랬어요? 이 끼워 맞춤 공차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 끼워 맞춤 공차 나오는 거 보면 뭐 H6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환경 지휘도 기능사에 사용했던 공차에 있는 IT 공차가 6급하고 7급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빵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6급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5급을 쓰는 거예요. 공차역이 6급보다 작게 나오려고. 근데 그 개념을 따진다면 지금 얘는 H7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굳이 5급을 쓸 필요가 없어요. 뭘 써도 돼요? 6급을 써도 돼요. 7보다 작으니까. 32에, 그쵸? 32면 여기겠죠? 50까지니까 여기가 30이고. 그러면 0.0. 6급을 써도 16. 오히려 뭐예요? 32면은 32면 나 여기구나. 여기 13. 그러면은 19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도 어차피 0.03보다는 작으니까 인정된다.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본다 그랬을 때 기억시 볼 때 이게 13을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측정값이 두 개 중에 작은 걸 보고
작은 거에서 얘가 기하공차에 영향을 받는 건 7급을 영향을 받으니까 13이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겠네요. 요 사이겠네요. 여기서 6급을 봐라. 0.011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보다 영향을 받는 기하공차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봐라.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실무에서 설계되는 그 방식은 아니에요. 실무에서 설계되는 방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구상에서 어쨌든 그 각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구역으로 잘라야 되고, 그래서 잘라서 나오는 그 값을 산정해야 돼요. 원래 그런 시스템으로 기하공차가 정해진다라는 걸 알고, 시험 때는 우리가 그 방식을 쓸 수가 없다. 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IT 공차를 활용한다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측정하는 측정 길이는 이제 형상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기하공차를 선정할 때 그 기준치 수는 측정되는 측정 거리 중에 짧은 값을, 작은 값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13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영향을 주고 있는 IT 공차가 7급이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6급을 쓰면 된다. 그래서 저라면 이 값을 이제 제가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0.011 이렇게 선정을 할 거다. 그렇죠? 18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13이니까. 그리고 앞에 파이는 빠지고. 저라면 이렇게 선정을 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저는 약간 틀어져 있는, 이렇게 붙여놔도 상관없어요. 틀어져 있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가운데로 항상 옮겨줍니다. 이게 꼭 중앙에 있지 않아도 요 위에 붙어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거 가지고 감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면을 작성을 했다고 해서 실무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중앙을 맞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고, 어쨌든 이제 그 평행을 결정하는 게 이쪽에 있는 베어링 하나만 가지고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베어링까지도 영향을 줘요. 그쵸? 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 32파이드 정의가 돼야 되는데 32파이다 이 평행도를 붙여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쪽 32파이도 바닥과의 평행도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요. 그런데 어차피 그거 말고도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둘 다 평행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구멍과 이쪽에 있는 구멍이 동축을 이루어줘야 돼요. 결국 이 부분의 중심선과 이 부분의 중심선이, 우리는 지금 CAD에서 보고 있으니까 동축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가공될 때는 이 부분 가공 따로, 이 부분 가공 따로 하기 때문에 절대 동축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동축이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게, 이제 가공 툴, 밀링 툴로 가공할 텐데 가공 툴이 이렇게 기울어서 들어왔어, 이쪽에서. 그러면 반대쪽은 대칭으로 이렇게 기울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180도 돌려서 가공을 할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공 툴이 저렇게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하면 동축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거의 틀어짐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주는 거예요? 동축을 정의를 해주는 거죠. 자, 저게 저렇게 틀어지는데 그 틀어지는 게 이 사이에서 들어와. 그걸 정의해 주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동축이 정의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여기서 정의됐던 32파이의 축이 뭐가 돼야 돼요? 데이텀 B로 정의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죠? 저 축이 데이텀 B로 정의돼야 돼야지만 된다. 이쪽을 데이텀 B로 정의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축에다 데이텀 B를 정의를 안 한 건 기하공차를 아직 정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텀 B가 되려면 일단 바닥에서 평행한 거는 별도로 봐줘야 돼요. 여기는 왜 그러면은 A에 대한 평행도는 따로 안 보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정의된 게, 여기는 평행. 그러면은 바닥에 대해서 이 축이 평행합니다. 그리고 평행한 애와 동축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평행합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반대로는 못 가요.
대신에 이럴 수 있죠. 지금 이 기하공차의 정의를 얘한테 하지 않고 얘한테 할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형상이 대칭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하든 그건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꼭 이쪽에 평행도를 줘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럼 선생님은 왜 하필이면 이쪽에다 했나요? 라고 하는데, 이건 설계자의 이제 고정관념 같은 건데, 순서적으로 보면 설계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측 가공이 먼저예요. 우리가 가공의 방향을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공 방향은 우측에서 이렇게 가공해서 들어온다를 기본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선반이에요. 선반. 선반의 기본 구성은 좌측에 주축이 있고 이 주축에다가 소재를 물리고 툴이 우측에서 들어온다. 이게 선반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물론 이게 바뀌어 있는 선반도 있어요. 반대로 돼 있는 선반도 있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선반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공 방향을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밀링의 영향을 받은 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가공하는 거. 가공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이게 밀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반의 영향, 이거는 밀링의 영향.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 있는 걸 먼저 가공한다고 생각하는 게 설계자들의 고정관념이에요. 대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습관대로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가공을. 일단 여기가 먼저 가공되니까 얘가 바닥하고 평행한 게 맞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고정관념이고 이 평행도가 반대로 가고 이의 동심도가 이쪽으로 와도 돼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동심도의 요 공착값 이거 이제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공착값 맞냐? 일단 앞에 파이가 붙은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축이에요. 얘는 데이텀이 뭐예요? 데이텀이 선이에요. 선. 면이 아니에요. 아까와 다른 거. 아까는 데이텀이 뭐예요? 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선이에요. 선대 여기 우리 공칭 형상 뭐예요? 유도 형상이죠? 중심축 선이에요. 선대 선이다. 평행도는 평행도는 선대 선이면 파이로 영역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직각도는 반대예요. 직각도는 반대입니다. 직각도는 선대 선이면 파이 지정 못합니다. 반대예요. 대신에 면대선이면 직각도는 면대선이면 면의 측정 형상, 공식 형상이 선이다. 파이 정의 가능합니다. 이게 평행도하고 반대예요. 개념이. 그렇죠? 그래서 선대선이기 때문에 파이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건 맞아요. 공착값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똑같은 원리에서 나왔죠. 기준치수 못 썼어요. 저번에 설명할 때 대부분 교재들 보면 강사님 설명할 때 보면 70이 잡습니다. 근데 뭐가 틀려요? 우리가 측정 여기 32를 측정할 때 얼마만큼 측정해요? 13mm 측정해요. 안 됩니다. 저게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거와 같은 원리로 설계자가 설계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각을 허용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결국은 이제 요 값과 요 값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 원주 방향으로 뺑 한 바퀴 돌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 13mm 전체 길이를 전부 다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측정 길이도 두 개 32와 13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끼워 맞추면 뭐에 영향을 받아요? H7의 영향을 받는다. 아까랑 똑같죠. 다 똑같아요. 상황 자체는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차값도 똑같이
제가 선정한 기준대로 하면 13을 기준으로 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공차, 끼워 맞춤의 공차역은 7급의 영향을 받으니까 6급으로 가자. 그러면 여기 쭉쭉쭉쭉 오면 11,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이 값. 이 값인데, 이 값이 바닥에 대한 평행을 보증을 해주느냐.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요 값만큼 평행을 보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값만큼. 시험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상관없는데, 이게 실무일 때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실무에서 하실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0.01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짝 기울어져서 가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 높이가, 단차가 0.011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얘도 0.011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냐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0.011만큼 기울여서 가공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따라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데이텀이 N이니까 이게 연장해서 이렇게 쭉 와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구역에서 얘에 대해서 이만큼 0.011만큼 더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어요. 한 번 더 기울어질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방향에 대한 평행도는 얘 최 맥스 어디까지 가냐면 0.022 두 개의 공차역을 합친 것만큼 가요. 이걸 뭐라고 해요? 누적 공차라고 하죠. 그럼 실무에서 판단할 땐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입을 한다면 이 누적돼서 나오는 이 편차, 이 기울어짐, 바닥에 대한 이걸 허용할 수 있느냐가 나와요. 허용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실무에서는. 물론 자격증 시험 때는 저걸 못 따져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저걸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해도 돼요. 실무에서는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허용 못한다. 무조건 0.011이 맥스다. 제가 아까 이제 설계 개념에서 저거 어떻게 선정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선정했죠. 전체 허용할 수 있는 게 1도의 기울어짐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선정되는 게 요 구간에서 요 구간 사이 요 값이 허용이 된다. 라고 했잖아요. 서울점 8자리까지 키우진 않을게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저런 식으로 기입을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제 요 값 가지고 고지고대로 기입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뭔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여기서 요 구간에서 C를 하고 마이너스 1 이거를 한 번 더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허용되는 값은 여기서 XL로 한번 내려주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아이고 잘못 찍었다.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왜 여기서 찍었지? 요 값은 더 커진다. 이렇게 찍어야죠. 0.045. 그쵸? 2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누적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이게 허용할 수 있는 가게 틀어지면 최대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쪽은 바닥에서 평행도가 안 맞게 돼요.
만약에 저 이상을 허용할 수 없더라고. 전체적인 기울기가. 그러면 이때는 값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최대치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요거 8자까지 다시 키울게요. 보면은 이거 편집 이거 자꾸 이쪽으로 오네. 오늘따라 실수가 많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셋째 자리에 끌어서 0.226으로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공차 값을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기입하고 싶다. 요 방식으로 기입을 하고 이렇게 기입하고 싶다 그러면 저 값을 반으로 나눠요. 나눠서 한쪽은 0.0116, 113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도 0.0113 저 값을 반으로 나눠 갑니다. 그래야지 누적이 됐을 때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줘야 돼. 만약에 저렇게 이제 누적되는 게 싫다고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싫다고 하면 여기서 뭘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이게 동축이 먼저 나오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평행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파이가 꺼져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A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0.011이죠. 그 다음에 0.011 여기는 파이가 붙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B. 만약에 그게 싫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여기 끊어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끊어지는 이유는 이거 리더로 작성해서 그래요. 리더로. 요거 위치를 좀 옮겨주면 저 선이 아마 수정될 텐데. 이렇게 수정되는데 완전히 붙진 않죠. 네. 리드로잉 해도 안 되고. 이게 이쪽이 길게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캐드에서 진짜 요거 진짜 마음에 안 들게 나온다. 톨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나오는 거. 근데 어쨌든 바닥에서부터 평행한 게 먼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기입하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엔드의 개념이에요. 엔드. 오화가 아니에요. 이거나가 아니라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요렇게 하면 좀 타이트할 거예요. 가공 작업자들이 상당히 타이트해야 하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이제 둘 다 이 범주 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저렇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배를 허용하게 되니까 반을 나눠서 쪼개 줘야지 이렇게 연산하는 게 싫다라고 하면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쓰면서 이렇게 이중으로 정의해주는 방식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 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가진 않고 이제 이 값만 저는 이제 0.011로 가겠죠. 근데 얘기했지만 저기 선정된 0.013 그 값 자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 값 자체로. 여기가 아닌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왜 X친 데서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0.011로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좀 길이가 달라져가지고 그런 건데, 요 끝을 여기다 붙여줄게요. 붙여주고 나면 잘 따라오겠죠? 이렇게 붙여주고 나면. 그래서 요렇게 된다. 어쨌든 요 선정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기존에 잘못됐던 거 이거는 이렇게 써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 과정 자체를 어차피 왜냐면 시험 채점하시는 분이 과정 자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 자체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 값을 결정을 했는지를 채점관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부합이 되면 무조건 합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기존의 자격증 시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그거다. 어떻게든 그 사람이 저걸 어떤 식으로 연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근거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그 근거에서 위에서 이제 채점을 해줘야지 진짜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이제 뽑을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게 자격증의 시험의 한계죠, 한계. 근데 그거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저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값 자체가 이제 그냥 이 값 자체로 보면 여기엔 전혀 틀린 게 없는 잘 작성된 값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설명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문제가 있다 그 과정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이 장비의 메커니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 이게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메커니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죠. 단지 얘가 이제 직각을 이루어야 되는 건 측면에 이제 커버가 끼워지는데 커버가 끼워질 때 어디가 먼저 끼워져요? 여기 커버에 튀어나와 있는 요 돌기, 샤프트죠. 축이죠. 축이 이 베어링 하우징, 베어링이 껴져 있는 요 구멍과 딱 맞아요. 이 맞아서 딱 같은 원으로 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센터링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커버의 중심축과 그 다음에 이 베어링 하우징의 중심축을 딱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포지셔닝을 잡기 위해서 이제 거기가 껴지고 그 껴진 다음에 이제 요 측면이 와서 밀착을 하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가스켓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가스켓이 딱 닿는데 이 측면이 기울어 있다 그러면 어딘가 하나 뜨게 되겠죠. 뜨면 뜬 쪽으로 누유가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 장비상, 기능상.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스켓이라는 걸 낀다는 건 누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끼는 건데 이 가스켓이라는 걸 충분히 딱 눌러주게 모든 면을 다 눌러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쪽이 뜬다라고 하면 가스켓을 충분히 눌러주지 못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쪽으로 누유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측면에 직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결국 먼저 껴지는 게 이 축이니까 축의 중심축에 대해서 직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잘못된 게 뭐라 그랬어요? 얘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느냐? 데이텀 A, 즉 바닥에 대해서 직각이다라고 정의가 돼 있다. 근데 저거를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뭐라 그랬어요? 봐라. 바닥과 이 축이 평행하다. 그리고 바닥과 얘가 직각이다. 그러면 네가 봐라. 이거 직각 아니냐? 이거 직각이지 않냐? 직각과 평행과 바닥과 평행하고 바닥과 직각이면 둘 사이는 직각 아니냐? 맞죠? 논리적으로 상당히 맞는 얘기인데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데이텀이 누구예요? 이 축이에요. 축에 대해서 이면의 직각은 얘기가 다르죠. 왜? 이렇게 되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도 직각이어야 되고 이렇게도 직각이어야 되고 이렇게도 축이라는 건 요 한 점이잖아요. 이렇게도 직각이어야 돼. 직각이 방사형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이걸 이제 봤을 때 또 평면도가 필요한데 이럴 거면 평면도를 하나 그렸어야 되나? 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중심축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이면이잖아요. 이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면이 이렇게 기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직각이어야지. 근데 바닥면에서 이 기울기 감지할 수 있어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데이터 A를 기준으로 이거 감지 못해요. 왜? 저거는 바닥에서의 각도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 A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 A라는 건 무조건 어떻게 측정이 돼요? 무조건 이렇게 측정이 돼요. 데이터 A에 대해서 직각도라는 거. 무조건 이렇게 직각으로 측정이 돼요. 그러면 요 포인트에서 저렇게 직각으로 긁었을 때 직각인 거는 이 기울기를 발견을 못하죠. 그렇게는 안 된다. 애당초 말이 안 된다. 좀 어이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데이텀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이 축이 데이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 축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바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구멍, 요걸 데이텀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냐. 측정 못한다. 대부분 직각도 측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얘를 정반 위에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반 위에 또 측정 게이지를 이렇게 얹어놓고 여기서 게이지가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게이지가 요 정반에 측정 장비에 있는 레일을 따라서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가 들락날락 하는 걸 가지고 저 측면에 이거를 잰다. 이렇게 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측정 방식을 하나로 고정해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저게 기본적인 직각도의 시스템이긴 한데 저걸로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럼 얘는 뭐예요? 별도의 측정 치구가 필요해요. 기형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 A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멍을 잡아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한데 그걸 뭘로 만드느냐? 축으로 만들어요, 축으로. 아이고, 하면 안 되지. 여기에 낄 수 있는 이 축을 하나 만들어요. 32파의 축을 하나 만들고 이 축에다가 한쪽에다가 이제 베어링을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조금 작은 직경에 샤프트라고 여기다가 이제 베어링을 하나 달고 이렇게 베어링이 달리고 원형 그다음에 이 베어링 외경을 물고 이제 회전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회전하는 데다가 직각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을 하나 달아주고 이 레일에 게이지를 달아주고 게이지가 이면을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한 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 좀 틀어가지고 요 베어링을 이용해서 각을 살짝 틀어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긁어주고 이렇게 방사형으로 측정을 한다고 직각도를. 그래야지 저 중심 축을 기준으로 360도 모든 방향의 기울어짐을 전부 다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애당초 저렇게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애당초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은 뭐예요? 이렇게 치수선하고 일치를 시켜놨다. 이건 안 된다. 왜? 일치시켰다는 얘기는 뭐다? 이면의 직각을 본다? 아니올시다. 이면의 직각을 본다? 아니올시다. 이 두 면의 중립면의 직각을 본다. 이것의 의미는 그거다. 얘가 이렇게 기울면 대칭으로 이렇게 기울면 그것도 중립면은 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제대로 고치자. 자, 이걸 제대로 고치려면 저는 이제 일단 내려요. 얘를 내려주죠. 일단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5mm. 요 표면 거칠기는 저 치수선에 딱 붙어 있으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5mm 선 내려줍시다.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일단 이면만 지칭을 해야 돼. 이면만 지칭을 하고 아까 얘기한 거 뭐 데이터 A 아니올시다. 데이터 B다. 이렇게 해야 돼. 중심축에 대한 여기 있는 이 중심축에 대한 직각도를 측정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측정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공차 값을 선정을 하려면 그 측정 길이가 기준이죠. 측정 길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IT 공차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럼 측정 길이가 이만큼이죠. 실제로 얘가 측정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mm.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저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닥에서부터 요 전체 높이 109를 가지고 하죠. 그러면 측정은 고작 요만큼 하는데 아까 제가 측정 방식 얘기했잖아요. 이게 직각도를 요 중심축에 대해서 측정하면 지름 측정을 못해요. 50mm를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반지름 쪽밖에 측정을 못하고 그러면 25죠. 그래도 면이 거기서 측정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게 9m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데이터 A에서부터 이 전체 높이에 대한 이렇게 기울어진 편차 이게 0.015다 라고 하는 건 측정 길이가 9mm밖에 안 되잖아요. 9mm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이 측정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울어도 된다. 저렇게 오차가 나도 오케이다. 이 각하고 어떻게 같냐 이거지.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여기 직각도는 IT 공차를 못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끼워 맞춘 공차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요. 1도 안 받아요. 끼워 맞춘 공차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면 여기서 허용될 수 있는 각이 얼마냐? 근데 그거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얘가 갖고 있는 이 치수 공차의 영향을 받아요. 0에서 플러스 0.01을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편측으로 하면, 이게 대칭 영상이니까 편측으로 하면 한쪽으로는 얼마? 0.05의 허용차를 가져요. 자, 만약에 요 면에 기울어질 때 이 떨어지는 거리,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기울어진 선이 있으면 이제 최대 높이를 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공차역이라는 게. 우리가 기형차에 써주는 게 이 각도 값이 아니라 이 공차역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럼 0.05. 이게 일반 공차가 되는 거고, 얘가 갖고 있는 게 편측으로 0.05니까 일반 공차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저 0.05보다 더 작아야 한다, 기울기가. 그때는 기형차를 기입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값이 0.05보다 작으면, 일단은 이 값이 0.05보다 작으면 시험에서는 감점하면 안 돼요. 감점 못해요. 0.049다. 감점 못해요. 왜? 0.05보다 작잖아. 시험에선 기준이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 일반 공차, 영향을 주고 있는 일반 공차 요구 공차 범위를 가지고 이제 일반 공차를 기형차의 이제 일반 공차 범주를 구해줄 수 있고, 거기서 그 값보다 작으면 된다. 시험 기준. 제가 시험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실무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실무 기준은 이거 어려워요. 실무 기준을 이제 자격시험에서 전혀 적용을 할 수 없는 게, 일단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스켓이에요.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이 가스켓. 저 가스켓인데 저 가스켓을 눌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눌러주는데 이게 저게 완전히 저 가스켓하고 평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재료 가공이라는 건 없잖아요. 완전 90도로 직각 가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텀을 이 축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축에서 내가 기형차를 주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각도를 오차 각도를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상당히 작은 정밀한 범위로 갈 부분이지 기울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무조건 떠요. 가스켓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가스켓이라는 건 살짝 눌리는 거거든요. 밀폐를 해주는 실링 시스템은 살짝 눌리는 거예요. 면이 직각을 이루지 못하고 살짝 기울어진 정도가 가스켓의 모든 면을 눌러줄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그 경사를 허용해 줄 수 있다. 이게 설계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가스켓이 어느 정도 눌려줄 수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이 사이에 있는 요 틈에 있는 이 가스켓이 얼마 정도 눌려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눌림이 어느 정도의 각도로 허용해 줄 수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눌릴 수 있는 각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두께가 이제 0.05인데 얘가 기울어져서 눌릴 때 0.1을 제가 띨게요. 기울어져서 이렇게 눌린다. 전체가. 이 면 전체가 눌리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0.1을 안 띄워요. 여기도 0.1을 띄어서 눌리면 기울어져서 0.1mm 정도를 눌렸을 때는 완전히 밀폐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각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이게 나오고 나서 요 9mm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9mm 구간에 대해서 이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지금 이 상태에서 0.6. 이거 또 소수점 8자리에 띄울게요. 보면은 0.006에서 딱 끝났네요. 그러면 제가 저렇게 0.1
1mm 떨어지는 상태로 기울어져가지고 눌렸을 때는 완벽하게 눌린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얘가 기아 공차 0이 되는 거예요. 이 구역에 대해서. 여기 잘못 찍었네요. 여기가 아니네. 여기서부터인데. 여기네요. 0.018이네요. 0.018. 이 구역에서. 9mm면 여기서부터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봤는데. 0.018. 이게 공차 값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선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기아공차 선정할 때 IT 공차 하는데 IT 공차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솔직히 말하면 기아공차 선정하는데 별로 없어요. 실제 실무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IT 공차를 활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지금처럼 이 자격증 시험 문제처럼 근거가 없을 때. 뭐 실험 데이터도 없고 연구 데이터도 없고 뭐 그런 근거들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좀 값을 작게 그러니까 기아공차 값은 작아야 되잖아요. 작은 값을 만들기 위해서 IT 공차를 활용할 뿐이지 실제 선정되는 대부분의 기아공차의 시스템들은 기구적인 설계 관점 그리고 이제 그 소재가 갖고 있는 재질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연구 결과나 실험 결과가 있어야지 기아공차가 선정이 가능해요. 이런 기아공차라든가 저런 것들의 개념이 거의 대부분 양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양산의 개념은 만들어보고 테스트하고 만들어보고 테스트하고 만들어보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생산했을 때 공차 범위가 어느 정도를 줘야지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 꾸준히 양산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상당히 이제 이게 자격시험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분야기는 해요. 기아공차가. 그렇다고 해서 개념을 몰라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에서 이 기아공차를 뺄 수 없는 게 원래 설계 개념에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강사님들이 이 기아공차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냐.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저는 본 적 없어요. 되게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90% 정도는 모르고 10%는 압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지만 아니면 99%는 모르고 1%는 압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이거 아는 강사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런 기아공차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강사님은. 그러니까 맨날 허튼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뭐 이상한 값을 기준값으로 측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무조건 IT 5급이래. 왜 IT 5급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는 무슨 룰이 아니고 법칙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는 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저 무슨 규격이야?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규격이야?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규격을 만들지 마세요. 그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가 실무에서 갖고 있는 그 이론보다 더 우선하는 거야?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게 법 룰이다라고 하면 그대로 장비 만들면 다 그 자격증 딴 애들이 와가지고 실무에 와가지고 그 짓거리 하면 다 불량이에요. 아니라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이 부분의 공차 값은 어떻게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값보다 작으면 된다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은 없고 값은 작게 나와야 되잖아요. 값은 작게 나와야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방식하고 비슷하게 측정거리가 9mm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여기를 확인을 해요. 9mm다. 확인을 하면 이제 기준치수에서 9mm 쪽으로 가요. 가서 쭉쭉쭉쭉쭉 해서 특정한 이제 끼워 맞춤 영향을 받는 게 없으면 저는 그냥 좀 큰 쪽으로 0.009 6급으로 굳이 5급으로 안 갑니다. 5급으로 하면 너무 작아져가지고 데이텀 B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여기는 측정하는 공칭 형체 자체가 면이니까 파이가 붙을 일은 없겠죠. 네, 저 원 표면 자체니까 네, 파이가 붙을 일은 없습니다. 원기둥 형태로 정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 아니면 이게 편측으로 0.05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반으로 나눠서 0.025로 하셨어요. 이거를
0.0 간단하게 생각해서 25 편측에 이제 편측으로 0.0이니까 너무 큰 값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걸 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좀 작은 값을 넣기 위해서 저렇게 선정을 한다. IT 공차표를 이용을 한다. 기준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IT 공차를 이용을 하는 거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작은 값을 뽑아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원래 이제 실제는 제대로 된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형체를 선정할 수 있는.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그걸 제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 반대면은. 그쵸. 반대면은 이게 또 똑같이 붙어줘야 돼요. 예, 10mm 내릴게요. 어차피 저기 붙어야 되니까 10mm. 그리고 얘 붙어야 되니까 미러로 한번 넘겨볼까요? 미러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미러로 중간을 잡고 이렇게 미러로 넘겼더니 얘가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얘를 잡고 다시 미러. 예, 다시 역으로 미러를 해주니까 얘만 잡고 미러한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미러로 넘기면 이렇게 좀 불편하게 되고, 아니 저 미러로 넘기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반대쪽도 직각도가 정의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좀 데이터 B라고 했잖아요. 데이터 B는 얘잖아요. 얘에 대해서 얘의 직각은 의미 없어요. 얘는 누구? 여기 축이 어디 껴져요? 요쪽에 있는 32파이에 이제 그 커버가 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축은 얘예요. 그럼 뭐예요? 얘가 데이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끝나고 이렇게 와야 돼요. 하나를 복사해서 와서 얘는 가운데를 옮겨주고, 미세하게 틀어지거든요. 저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옮겨주고, 얘는 누구? C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 직각도 저기가 됐다. 그러면 기구적인 건 다 끝나요. 기구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 앞서서 되겠지만 요 안쪽 면은요, 요 안쪽 면은 기울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어차피 기울어도 일반봉차 범주 안에서 기우는 정도고, 그게 이 제품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베어링에 이제 설치되는 설치 각도는 결국 뭘로? 이 하우징이 수평인 걸로 정의가 끝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각이 틀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저게 치수공차 범주 안에서, 어차피 여기도 이제 공차가 있잖아요. 플러스 0.1. 그럼 플러스 0.1 사이에서 저 면이 기울어질 텐데, 치수공차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저 면이 이제 기울어지는 것 자체는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형체를 붙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보다 뭐예요? 데이터미 하나가 더 나와줘야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붙여줘야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자꾸 어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기준 자체가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됩니다. 요거는 잘못된 거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전산환경 기지도 기능사를 할 때는 이 정도, 기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생각해서 기입할 수 있으셔야 된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저 기형차 값이라든가 그런 것들 설정할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설계하는가,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대로 내가 이제 실제로 풀어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결국 실무에 가면 내가 문제로 풀어보지 못한 다양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냥 별탈 없이 그냥 대처해 나가려면 이런 지식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격증 합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격증 합격해도 회사 실무 오시면 전혀 쓸모 없으신 분들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제대로 된 이제, 이론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기를 바래.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의 가장 기준은 KS 규격, 기하홍차. 다른 건 몰라도 기하홍차만큼은 KS 규격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제 영상을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영상보다 우선되는 건 KS 규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자 입장, 그리고 이제 기구적인 입장에서의 기아용차 기입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공을 기준으로 한 기아공차. 지금 이 영상도 1시간 20분 정도 지금 넘게 찍었는데 다음 영상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한 영상 2개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